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교민청과 세계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오전 김학son 교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방송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 8.15 집회가 있어서 맞아요. 예. 그때 준비하셨던 방송이었는데 네네. 한 주가 딱 연기가 돼서 예. 오늘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다뤄야 될 주제가 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체 제목을 제가 이제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또는 광복절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독립을 48년이나 볼 거냐, 네. 아니면 문재인 같이 1919년으로 볼 것이냐. 그게 오늘 다뤄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이 혼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 45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 48년이냐, 네네.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저 인터넷에 보면 뭐 나무 위키니 뭐 이런 것이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 예. 보면 다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5년을 광복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네네. 또 하나는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이 김구 선생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백범 빼놓을 김구가 수가 있는데 없죠. 네. 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좌파들은 이 김구 선생을 상당히 추앙하고 있고 또 이승만은 뭐 경멸 이하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돼서 취한 태도가 옳은지 그른지.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예. 김구 선생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 논거가 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50 선거의 즈음에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초청으로 받아서 남북 그 협상 회담을 하러 간단 말이죠. 예. 그것과 관련된 전후의 사정이 정확히 뭐냐. 이걸 한번 오늘 좀 자세하게 네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의 제가 준비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우리 8.15 행사 때문에 못하고 오늘 맞습니다. 뭐 일주일 지났지만 네.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좀 논증하는 것이 헌법학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방송 딱 들어가기 네. 전에 8월 15일 집회 이렇게 오셔서 또 연설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네, 예.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라든지 현장을 느낀 바 그대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인파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고 예, 예. 그런 많은 인파 속에서 뭐 연설을 한다. 그건 제가 평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저는 이제 그 과거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비교는 좀 안 됐었는데 아, 예.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3년 전에 8.15 또 이전의 모든 8.15 행사보다도 금년 8.15 행사에 참석한 열기가 더 아주 월등하게 숫자가 많았고 네네. 그다음에 뜨거웠다. 근데 일치된 견해더라고 보니까요. 네네. 근데 추산 인원도 뭐 2만이다, 5만이다 그랬는데 원래가 지금 우리 보통 그 경찰이 추산할 때 보면 네네. 좀 오차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 전 목사님이 주최하신 집회에 대해서는 예, 예. 고무줄 같이 막 들어가고 줄이고 하는데 어허. 그래도 뭐 2만, 5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참석자 수를 셀 때에는 네네. 맥시멈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맞습니다. 행사를 하니까 네네. 왔다가 가신 분도 맞습니다. 네네. 참석하신 분 못지않게 많을 것이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한 숫자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우리가 팀이니까 네네. 10월 3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 모이는 거 반드시 해서 맞습니다. 우리도 좀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다행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다 보도를 했더만요. 그동안은 보도 안 했는데. 야, 이게 얼마 만에 정권이 바뀌니까 보도를 하기는 하네요. 교수님. 하는데 그 말투가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네네. 뭐 광화문에 새로운 그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시민의 뭐 휴식권을 뭐 공간을 뭐 뺏었다는 둥 말이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걸 네네. 헌법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잠깐 설명 간단히 드리면요. 네네. 그 물론 광화문 우리 서울시 주민들의 휴식권을 조금 제한한 건 맞아요. 그러나 또 반대 공익은 뭐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네네.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맞습니다. 실현하는 거예요. 휴식 공간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에 불과하거든요. 예예. 생명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휴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 추구에 불과한 것인데 네네. 과연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대등하게 놀 수 있겠는가? 대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우리 좀 오늘은 화면을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전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 자,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죠. 48년의 건국입니다. 저 뒤에 나오지만 문제는 1919년이라고 하지만 예, 예. 그것이 누가 옳은지는 오늘 한번 논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읽어주세요. 네. 예. 헌재는 건국을 1948년이라고 한다. 김대중, 박근혜도 건국을 1948년이라고 했다. 겁쟁이 이명박은 당시 건국 60주년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자 이에 굴복했다. 문재인은 건국을 1919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생일을 모르는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48년 건국을 말하고 있으면 예예. 상당히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을 48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왜 겁쟁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국 60주년 그 용어를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막 그 좌파들이 떠드니까 네네. 거기에 굴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겁쟁이 이명박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건 전혀 다른 각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건국을 1919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건국이 언제 된지를 좀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생일을 모르는 초라한 국가 또는 제가 가로를 쳤잖아요. 네네. 생일이 없는 초라한 국가예요. 아니 신라 고구려 백제도 언제 만들어졌다는 날짜를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다. 이걸 가지고 아직도 논란을 벌인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참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생일이 바뀌어 버리는 아주 특이한 나라가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관심도 없고 아이 그만 싸우자. 이건 싸우자 안 싸우자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경일이 이 48년 8월 15일이죠. 네네 맞습니다. 독립기념일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나라가 독립기념일은 최고의 날로 칩니다. 예. 미국도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나라들 독립한 나라들은요 다 건국일을 최고의 날로 치고 있고 맞습니다. 그 건국을 일으킨 장본인을 다 건국 대통령으로 국부라고 모시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죠 사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1919년을 건국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뭔가 이유가 있었을 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논거를 좀 잠깐 보겠는데 한번 네네. 읽어봐 주실래요? 네. 예. 1948년 정부 수립만 기념 선포되었다. 건국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첫째 이런 말장난을 한 거죠.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가 그 행사를 하면서 예예. 건국 기념이라고 안 하고 정부 정부 수립. 수립을 기념했다. 요 얘기를 강조해요. 어. 네. 그러니까 일단 저 말은 맞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이요. 네. 건국은 1919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했다. 그래서 건국 헌법 전문을 둡니다. 가로로 좀 읽어주세요. 네. 그 건국 헌법 전문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재건함에 있어. 자, 요 문장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그 건국 헌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네. 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구나. 네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1919년이 건국이다라고 예. 이제 표현을. 그다음에 네네.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재건함에 있어. 그러니까 1919년에 건립됐고 즉 건국되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48년도에는 이를 재건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요 문장을 가지고 1919년에 건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 말은 일견 보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전선님. 건립이란 건국을 말하며 48년 대한민국은 새로 건국되지 않고 이미 존재해온 임시정부가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립은 건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나름 그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네네. 어거지가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건국헌법이 말하고 있는 건립의 의미가 뭐겠느냐, 재건의 의미가 뭐겠느냐 네네. 따져보면요, 건립이란 제가 볼 때 건국이 아니고 네. 건국이 선포되었으나 임시정부만 만들고 실패한 것이다라고 봐야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제 건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는 만들지 못하고 임시정부만 만들고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일단 요 문장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재건함에 있어라고 전문에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재건함에 있어는 근본에 만드는 국가는 민주 독립국을
건립하려다 실패한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재건함에 있어서란 말은 네네. 이제 우리가 근본에 우리가 민주 독립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뭐냐? 당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나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지금 다시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재건이란 말은요. 건설하려다 실패한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국어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재건한다는 말은 재건 다시 한다는 거니까요. 실패했으니까 다시 만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죠. 일단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건국헌법 전문을 가지고 건립과 재건이란 말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봐라 1919년에 건립이라는 말은 건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거 여기에서 얼마든지 디펜스를 해야 옳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좀 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아니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할 수가 있고요. 저는 특히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네네. 분명히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1919년 주장에 대한 비판 1을 제가 썼어요. 1. 네네. 예? 그게 뭔가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네. 건국 이래 건국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선포하지 않았다고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래 48년 8월 15일에 건국 선포를 안 한 건 맞아요. 네네. 정부 선포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냐 뜻이. 그 말은 건국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충족했거든요. 네네. 사람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토도 있었고, 네. 주권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뽑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도요. 네. 건국 기념식을 행사해야 하는데 건국 기념식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건국이 부정될 수는 없다. 건국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건국이요 건국일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졸업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이 됐는데 졸업식에 안 갔어요. 졸업식에만. 네네. 졸업식에 안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졸업식에 안 갔다고 졸업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네.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졸업식에 비록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졸업이면 틀림없다. 따라서 건국은요. 건국에 필요한 요소를 다 충족했다면 건국이 된 것이고 명칭상 정부 수립이냐 건국 수립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국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논리적이죠. 예. 두 번째 네네. 비판입니다. 비판이. 그럼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1949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는 1년 전에 독립은 건국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보면 49년 1년 지나서는요. 네네. 그 당시 정부가 뭘 했냐면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죠? 그러니까 48년은 독립됐다는 사실을 예, 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49년에 독립 1주년 기념식이다. 그 말은 건국 1주년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그 당시 모든 언론기관도요. 1년 전 건국 또는 독립되었음을 확인했고 축하까지 했습니다. 모든 신문사가 그렇게 보도를 다 했어요. 예. 또 외국의 많은 자료들이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48년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가 네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다 알아요. 예, 예. 우리만 몰라. 예? 이게 참 우리 황당하고 참 참담한 네. 실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19년 학설을 이게 비판한 건데 네. 48년을 건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증명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네. 처음 읽어 주실래요? 네. 예.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임시헌법
임시헌장, 임시약헌으로 되어 있다. 임시헌법이란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이 임시헌법은요 5번 개정돼요. 5번. 근데 그때마다 네네.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임시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시헌장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임시약헌도 있어요. 임시약헌, 예? 임시헌장.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갔죠? 다 임시란 네네. 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임시헌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네네.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헌법 내용 보면요. 대통령이라고 안 했어요. 임시 대통령이에요. 임시 대통령. 그렇구나. 헌법 조문에 나와요. 임시 예, 예. 대통령. 그다음에 임시정부란 말을 써요. 네네. 근데 국회도요. 지금의 국회를 말하는 게 의정원인데 네네. 거기도 뭐예요? 임시의정원. 다 임시야. 그 헌법 명칭도 임시란 말을 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면 대통령도 대통령의 명칭으로 안 쓰고 네네. 임시 대통령, 정부도 임시 정부, 근데 국회도 임시 의정원 다 임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썼죠. 네네. 정식 헌법이 아닌 임시 헌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는 것이죠. 이건 적극적으로 증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 1940년 임시정부 제5차 헌법은 국무위원회가 건국 방안이나 건국의 방책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뭔가면 이제 5번째 개정된 헌법인데요. 네. 보면 그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건국의 방안 어떻게 건국할 것인가 갖다가 마련할 것을 네네. 의결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건국이 현재 완성된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임을 네네. 분명하게 헌법이 스스로 예, 인정하고 예.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919년을 네네. 건국으로 보는 입장은요. 이 논리에 하나도 안 맞는 게 하나도.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문재인도 예컨대 상식이 없나요? 그 인간? 그다음에 그 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딱 들어보면 자신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오른 것이죠. 그럼 제가 좀 궁금한 네. 게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인데 네. 요 토픽을 문재인이 왜 1919년을 그렇게 고집하려고 했고 고집해야만 했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그 전 사람 감을 잡으셨네 벌써. 이승만 지우개에 있는 거예요. 이승만 지우개에. 역사 속에서 네. 국부 이승만을 지워야만 지워야 되니까. 한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네네. 김구가 좀 더 떠오를 테고 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예예. 겸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으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실제로 이끈 사람은 김구가 맞아요. 김구 선생이. 네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더 강조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네. 4.8이 아니라 19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네네. 48년 건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인간은 와가지고 다 바꿔. 예? 그러니까 이게 네네. 몰라서 그러는 거는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만 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참 방법이 없어. 맞습니다. 아니 감옥에 넣어야 돼. 그다음에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41년에 만드는 건국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는 이 자세하게 문건이 많은데 예. 그 앞으로 건국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했어요. 이 건국 강령이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미국이나 중국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임시정부는 우리를 인정 안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네네. 임정 지도자들 이제 우리가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돌아오셨잖아요. 네. 귀국한 다음에 자신들의 활동을 다 건국 활동으로 얘기했다고. 아니 이미 건국이 됐으면 뭔 건국 활동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이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뭐가 없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요거 언급한 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임시헌법 스스로가 임시란 단어를 쓰고 네네. 대통령도 명칭이 임시대통령,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다 임시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네네. 이건 더 이상 다툼의 소지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네. 또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건 우리가 여러분 48년 건국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맞습니다. 또 양보되어서도 안 되는 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48년이 건국인지 45년인지 19년인지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확하게는 명확하게. 네. 19년이라고 말하면 그 즉시 말도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그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수님, 법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국가의 근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도화는 지금 문재인이가 했죠. 지난번에 뭔가면 5.18 왜곡 금지, 4.3 왜곡 예, 금지, 맞습니다. 여순 왜곡 금지는 지네가 만들었어. 지네가. 정말 참 그런 건 참 잘했습니다. 참. 그런 건 지네가 만들고 네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정체성을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하게 네네. 모든 국민들이 1919년을 말하면 부끄러울 정도의 국민 문화가 맞습니다. 형성되어 오른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는 사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자, 요까지만 하시고요. 네네. 첫 번째 그다음에 주제는 예, 두 번째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인데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 현행헌법을 보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 말이 나와요. 예. 그럼 이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이 뭐겠느냐? 그건 제가 책에다 좀 쭉 써놨지만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게 정리가 안 돼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네네. 근데 김구 선생은 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견해 중에 누구 네네. 견해가 옳으냐를 한번 우리가 논증해보자 이거예요.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네. 실제로.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이승만은 임시정부 계승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구는 반대했다. 예. 한쪽은 이 강조했고 한쪽은 반대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문장이요. 예. 이승만은 50 총선거로 수립된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전 민족의 대표적 정부임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총선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전민족, 한민족 전체의 대표적 정부다 말이죠. 예. 이걸 했어요. 그러나 김구 선생은요. 고단 문장이요. 네.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했다. 임정 계승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말이 좀 바로 머리에 오지 않으실 거예요. 국회의 형태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이 없다.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말을 왜 아무 조건도 없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임정 계승론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고단 문장이요. 네. 김구는 1949년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네네. 그다음 진짜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네네. 정당성을 또 부정했단 말이죠. 이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뭔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단독 정부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하지만 네네.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럼 첫째,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 볼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임시정부가 내세운 통치 이념하고 건국헌법이 내세운 통치 이념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통치 이념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 임시정부는요. 그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민주공화국, 평등, 대의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주거 이동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보장, 신체의 자유,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그러니까 임시정부 헌법에 보면 제가 다 망라는 못했지만 예예. 민주공화국을 말하고 있고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 통신, 재산권, 신체의 자유, 국민의 의무를 다 규정했거든요. 이 내용이 임시정부의 이념이요 거의 그대로 건국헌법에 완전하게 계승됐다 이 뜻이. 그래서 저는 뭘 할 수 있어요? 임시정부의 통치 이념과 네네. 우리 건국헌법의 통치 이념이 같다고 봐야죠. 네, 거의 동일하게 지금. 그럼요. 네네. 거의 그대로 10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이념 자체 큰 덩어리가 같다 이런 뜻이죠. 큰 그렇죠? 틀에서 보면 그럼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완전하게 이 전체를 보면 완전하게 계승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예,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두 번째는 임시정부와 재헌국회의 인적 구성의 동질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주요 멤버가 네. 재헌국회나 대한민국 국회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네네. 임정 계승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죠. 예예. 그러니까 첫 영향을 크게 번째는 미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 이념이 같았느냐? 그건 일치했어요 완전히. 네네.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사람들과 재헌국의 사람들이 인적 구성이 상당히 유사했는가? 이걸 좀 보잔 말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야 그 김구 선생이 말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계승이란 말은요, 좁게 보면 건국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또 이 일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직접 활동을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네네. 계승했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직접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충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네. 이것도 우리가 계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if보란 말을 왜 썼냐면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네. 50 총선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2년 뒤에 5월 30일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네. 5월 30일 선거에 참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참여했다는 것은 뭔가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지휘부가 있어요. 지휘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임시정부의 지휘부란 대통령, 국무령, 주석, 부주석, 국무위원, 의원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 뭐 독립군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람 네네. 그런 사람이 재헌국회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우리가 네네.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네네. 임시정부의 지휘부 맞습니다. 네. 대통령을 지냈다든지 국무령을 지냈다든지 주석, 부주석, 국무위원, 의원 등을 지낸 그 요직자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적극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예.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따져야지 뭐 독립군 뭐 10만 명 중에 10명 참석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요. 해방 후 남한에서 활동한 인사로 한정돼야 돼. 맞습니다. 네. 북에서 활동한 사람은 대한민국 계승자로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김원봉. 김원봉이 예, 예. 그런 사람은 독립운동 한 건 맞아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네네. 북한 정권 그 건국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예. 네? 그런 인간을 뭐 문제는 뭐 국군의 뿌리라고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대한민국과 싸우기 위해서 왔던 아,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군의 뿌리라고 참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대한민국 안 되죠. 적대 아닌가요? 적대 아닌가? 네, 네. 우리가 저 이완용이라고 있죠. 이완용. 예, 예. 대한민국을 이제 팔아드신 대표적인 이제 이 매국노인데 예, 예. 이완용이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생님.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이제 기록에 보면요, 네네. 이완용이 영어를 제일 잘했대 그 당시에.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보다는 네. 이완용이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복음 갈 정도로 글씨체가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네. 대한민국의 뭐 3대 명필 뭐 얘기할 때 네. 이완용이 언급합니까? 절대 하지 않죠. 절대로 네네.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주요한 곳에 절대 이름을 아무리 특출나도 올릴 아유, 수가 그거 없죠. 예. 올릴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팔아먹은 놈을 갖다가 그건 근데 글 잘 네. 쓰는 거와 팔아먹는 것은 별개로 보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똑같다니까. 어? 김원봉이가 예컨대 독립투사 일한 건 맞아요. 네네. 거기까지만 보자고 떠드는 거는 네네. 이완용이가 글씨 잘 쓰니까 응? 3대 명필로 보자라고 하는 논리와 같단 말이죠. 예,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김원봉이를 국군에 뿌리려 하니까 열받는 거지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2명의 그 네네. 인사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계승된 비율은 45에서 82%로 최대치는 82, 예, 예. 최소치는 45라고 봐요. 근데 계승하지 않은 사람이 14%야. 그러면 계승한 사람이 압도적 우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네. 때. 예. 근데 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뭐 참석한 사람들의 가중치를 달리해야 된다. 김구가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건 형편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적, 질적 면에서 임시정부를 충분히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예. 좀 점잖은 표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절제하시고 네. 절제하셔서.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네네. 근데 그 제외가 돼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매우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충분히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계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예? 암기해서 암기를 충분히 계승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승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전혀 없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예, 또 예. 양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네.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입니다. 김구.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도 계속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네.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선생님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많죠. 네. 좀 명확하게 오늘 왜냐하면 정리가 이게 좀 더 됐으면 모를 수밖에 좋겠습니다. 없는 게 백범 김구 선생은 그냥 뭐 그 묘지도 넓고 기념관도 크고 말이죠. 네, 너무 많이 사실 미화가 돼 있고 그럼요. 국부에 대해서는 역사 지우기를 했다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데만 가더라도 유인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 하면 나쁜 사람, 김구 대통령 훌륭한 사람.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이승만은 독재자, 그다음에 김구는 선생.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 네네. 오늘 김구 선생을 한번 제가 음. 합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첫째 읽어주세요. 네. 김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애국자다. 자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예. 1절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네. 계속이요. 그러나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기는커녕 건국을 매우 심각하게 방해했다. 그 방해한 내용을 우리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요. 김구는 1947년 12월 중순까지 건국에 반대하지 않았다. 유엔 결정에 찬성을 했다. 그 지금 유엔에서 분명히 이제 남한만이라도 네네. 선거 가능한 지역이 남한만이라도 그 선거를 통해서 네네. 정부를 만들라라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으면 11월 달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이 김구 선생이 건국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증명 그
반대하지 않은 이 문건이 있다. 문건. 예.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김구의 그러한 입장은 12월 1일에 발표한 성명에 나타나 있고 3일 후 12월 4일 그 성명이 자기의 진심을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음. 12월 1일 날 네. 나는 이제 이 총선에 찬성한다. 예. 그랬는데 사흘 뒤에 나 그때 한 게 맞다. 진심이다라고 이제 또 재차. 또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전사님? 이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술렁술렁 했기 그렇죠.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예. 좌파들은 네네. 저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어. 김구 선생 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못을 12월 4일 날 네. 나 그거 진짜다. 진짜 내가 한 말 맞고 네. 내 본심이다. 이렇게. 그럼요. 예. 이게 그 당시도 얼마나 이게 가짜 뉴스가 많고 또 굉장히 했으면. 큰 이슈였던 아, 그럼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네네. 12월 중순까지는 대한민국 건국에 건국에 찬성을 했고 예. 총선거를 지지한 확실한 분이에요. 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겠죠. 네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거 가짜였다라고 얘기하면 12월 1일도 있었고 네네. 한 번 더 음. 자신이 네네. 성명서를 발표한다니까요. 얼마나 그때도 그 뭐 짝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많았으면 그런 네네. 걸 했겠어. 예.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여튼 인간의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예. 네네. 근데 마지막에- 12월 네네. 하순경의 입장을 바꿔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예. 그 사망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걸 소개를 안 하는 이유는요. 네. 어떤 분의 이제 글에 나오는데 음. 그 분은 저와 같이 보수 우파에 속하는 분의 글이에요. 네. 네네. 그런데 나는 왜냐면 제가 뭐가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냐면 저는 반대되는 사람의 지적이 함께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보수 우파에 속한 분이라도 네네. 제가 일방적으로 소개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각주로 네네. 논문 같이 언급이 되어야만 확실한 것이고. 네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12월 1일이나 12월 4일은 저건 분명히 이제 팩트가 네네. 맞단 말이죠. 예,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바뀐 자료들이니까.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 밑에 있던 누가 암살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찬반이 확실하면 제가 네네.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음. 한쪽 편의 얘기만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하튼 네네. 입장을 바꿉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요, 김일성이가 남북 협상을 제안합니다. 남북 협상을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실래요? 네. 예. 김일성은 47년 10월부터 남북 협상을 제안했고 남쪽의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47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유엔 총회 결의가 있기 전부터 네. 김일성이는 야 우리 남북이 만나서 하자. 음. 말은 그럴싸해요. 뭔가면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소련과 미군 다 나가라. 나가고 네네. 우리끼리 우리의 몸에 맞는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북 협상을 제안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한의 김구와 이 김규식 선생은 뭐 알다시피 좀 중도파였거든요. 이분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일성이 공작을 했어요. 근데 이 김구 선생이 좋다. 남북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바뀌세요. 참.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김구를 말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뭐 맞겠죠. 네네네.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예. 저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근간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고 네, 예. 김구 선생님은 대화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48년 2월 10일 날, 그러니까 네네. 이제 47년 12월 말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48년 2월 10일 날 김구 선생이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김구는 48년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건국 세력을 비난했다. 정부 수립 인사들은
미군 주둔 연장을 자신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한 도배들이며 도둑놈들이다 도배. 도둑놈들이고. 네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 빨간 줄 친 부분이 이제 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네. 김구 선생의 명언으로 저기가 이제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진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 말이 근세예요. 네네. 저 말을 아주 듣고 멋진 보면 말입니다. 예. 정말 저분이 진정한 한반도의 리더다. 이승만 같이 남쪽 정부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남북한 공동 정부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다. 네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 국민들에게 선전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네. 조문장이에요. 맞습니다. 조문장. 그런데 요게요. 2월 12일 날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좌익이란 말은 이제 좌파보다 빨갱이에 더 가깝다는 말이 좌익인데 예예. 2월 7일 날 구국 투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겠죠. 네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투쟁을 벌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니까 나흘 때 되는 날 저 성명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구국 투쟁에 그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좌익들이 힘을 실어줬네요. 무장 빨치산 투쟁으로 연결됐고 가장 큰 규모가 제주 사산 폭동이 되는 것입니다. 야.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뭐 논리적으로 네네.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결이 잘 되고 구국 있습니다. 투쟁을 했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2월 10일 네네. 성명서란 말이죠. 가장 큰 사건이 제주 4.3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네. 이 김구 선생은요. 48년 4월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죠? 지금 5월 10일 선거 전입니다. 네네. 이때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남북 지도자 협의회가 있었어요. 이걸 잠깐 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전도사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참석자 김일성이 초청한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그러니까 저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네. 김일성이 초청한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가 초청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계속 남한 선거를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만 초청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모든 정당과 이 시민단체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예. 친북적 성향을 지닌 정당, 친북적 성향을 지닌 단체만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친북적 성격의 네네. 정당과 단체의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회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준비한 대로 일정을 진행했겠죠. 네네. 여기에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남북 지도자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 지도자 협의회. 네. 네네. 그 남북 협상 회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네. 남북 지도자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네 사람이 한 거예요. 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규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4월 30날 이 요기에서 공동 설명을 발표해요. 공동 설명을 네 사람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한의 총선을 저지하자 이렇게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야. 근데 이 내용을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 모르죠. 예, 모르죠. 또 두 번째는요. 네네네.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을 제안한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죠. 네.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통일적인 민주정부 수립을 제안했어요.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선전한단 말이지. 이 좌파들은.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전 조선 정치회의의 내용이 뭐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조선 정치회의 문제점을 제가 썼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전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성명서에 언급된 좌기세 정당이란 평양 남북 협상 회의에서 참여한 남북한의 56개 정당과 사회 단체들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 좌악이라는 게 뭔가면 예. 옛날 표현인데 왼쪽
우가 있고 좌가 있잖아. 네네. 왼쪽에 언급된 제 정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명서에 보면요. 네. 성명서에 왼쪽 편에 언급된 정당이 쭉 나와. 참여한 정당이 네네. 56개가 나온단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56개 참석한 정당이 어떤 정당이었죠? 친북적, 예, 맞습니다. 친북적 정당과 친북적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명서에 언급된 좌기 제 정당 모든 정당이라는 것은 남북 협상에 참여한 정당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성명에는요. 왼쪽에 언급된 정당과 사회단체가 그들이 56개가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는 것이. 그럼 결국 뭐가 됐죠? 북한에 있는 정당이나 단체는 다 북한을 지지하겠죠. 예. 근데 남한에서 초청된 사람이 있죠. 네네. 예? 초청된 사람은 다 친북적인 정당과 단체가 같단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 두 놈이 합치면 거기에 만약에 우익적인 정당이나 단체가 네네. 거기에 참여해봐야 음. 수적으로 열세란 말이죠. 참석만 해주고 네네. 결국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과 단체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말이지. 예, 맞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네네. 계속 그 아래일까요? 전 조선 정치회의는 평양 남북 협상 회의의 복사판이다. 그렇죠. 평양에서 남북 협상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와 똑같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말만 여기 전체, 저는 전체죠. 전체 조선의 정치회의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실질은 북한의 정당과 단체, 그다음에 남한에서 북한에 초청된 친북적인 정당과 단체가 합쳐서 하는 회의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조선 정치회의는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친북적인 성향의 예, 맞습니다. 정당과 단체들이 모여서 네.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 뜻이에요. 참. 말만 그럴싸하고 내용은 저렇게 없는 해서 거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는 물보도 뻔한 거 뻔한 아니겠습니까? 거죠, 뻔한 예,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4월 30일 성명을 남북 협상에 성과하고 한다면 통일이라면 공산화 통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지금 이 4.3 성명이 4월 30일 성명이 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규식이 행한 성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전 조선 정치회의를 열어서 통일된 민주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성명이란 말이에요, 성명. 그렇죠? 네. 이걸 남북 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뜻이에요. 그걸 만약에 남북 협상의 성과라고 한다면 참. 통일이라고 한다면 네. 공산화 통일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해야 적절하다 이 뜻입니다. 예, 이렇게 봐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어거지를 얘기합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 학자로서 옳은 얘기를 해야만 상대방이 일리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예, 맞습니다. 예. 어거지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죠. 네네. 그게요. 참. 참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네네. 남북 협상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전 조선 정치회의란 단어가 혹시 여러분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요. 그것은 바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친북 회의에 성향의- 불과하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구 선생이 건국을 방해했다.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건국 방해는 총선거를 반대했으니까 건국을 방해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총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참. 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네. 예. 김구는 남북 협상에 함께 임한 김규식, 조소왕이 건국의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보면 저걸 왜 썼냐면요. 남북 협상에 김규식이가 선생이 함께 참석했는데. 참석했어. 네네. 그러나 그 김규식은요, 우리나라 건국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식은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예, 예. 네, 계속이요. 네. 김규식은 남조선 선거에는 불참하겠으나 남조선 선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규식 뭐라냐면 남조선 선거 자기는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조선 선거는 반대하지 않겠단 말이죠. 자기는 불참하지만 예, 예. 선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반면에 김구는 네. 다 반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계속이요? 김구는 50선거가 끝난 후 선거가 부자유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그 선거 자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저 제목 중에서 네. 우리 정당성을 좀 부정하는 정당성. 그죠? 뭐 많은 국민이 참석해서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그 상황 속에서 참석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만들어냈다면 예. 근데 그다음에 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됐단 말이지. 그렇죠? 계속해서요? 네. 또 현재의 국회 형태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아무 조건도 없다고 했다. 오직 비통하다고만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된 다음에 정당성을 지금 부정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건국과 정당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해 왔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김구 선생의 본질이다 이 뜻이에요. 김구 선생이 애국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수를 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해왔고 했으면 그다음에 건국도 같이 협력하고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당성도 인정하는 그래야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김구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김구는 통일지향적인 분이에요. 네네. 근데 민족주의가 강조되는데 감상적 민족주의다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남북 협상은 민족적 대의 실현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장점이에요. 남북 협상은 뭐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한민족의 민족적 네. 전체 뜻을 실현하는 그렇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만나서 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우리 민족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의 성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분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보여줘요. 네네.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나 네. 계속이요. 그러나 김구의 남북 협상 참여는 김일성의 공산 세력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 공작에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본의 아니게 예. 본인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남북 통일 공작에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네. 계속해서요. 네. 통일 지상주의나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은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에 걸려들면 본의와는 상관없이 공산화 통일을 도와주는 협력자로 이용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통일 지상주의를 그 학문에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감상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 공산당의 저런 전술에 걸려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본인과 상관없이 본뜻과는 상관없이 공산화 통일을 도와주는 협력자로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이 애국자가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예. 또 김구 선생도 갖고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이 남북한이 만나서 우리 민족에 맞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뜻 그건 훌륭하죠. 네네. 훌륭하지만 이게 잘못하게 되면 김일성이 주도하는 세력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김일성이가 하고 있는 그 통일 전략에 이용당했다고 볼 것이냐 이런 겁니다. 북한은요 46년 2월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임시 인민위원회지만 네네. 또 3월달에는 토지 개혁을 이미 했단 말이죠.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이념에 맞게끔 나라를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맞습니다. 실행 작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산화를 이미 시도를 했어요. 46년도에.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는요.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만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야 옳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반공 정부를 만들어야 됐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고단고 읽어주세요. 예. 김구의 동기는 순수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공산화 통일에 협조하는 꼴이 된 것이다. 김구를 대한민국 국부로 칭송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부는 전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생각해봤어요. 지금 남녀가 같이 살다가 네.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이 딸린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요 헤어져서 다른 남자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서 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살고 애를 잘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 딴 남자하고 막 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남자는 네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말이죠. 예? 자기 키우는 자녀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또 와서 그 이제 어떤 좋은 여성이 이 남자가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 아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속 그 이미 다른 남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다시 살자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옳은 것인지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북한은 이미 공산화 다 돼 있고 토지개혁까지 하면서 참. 그걸 기지 삼아가지고 남쪽을 네.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야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니야. 우리는 남북한이 만나서 함께 새로운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참.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상적인 민족주의자라고밖에 맞습니다. 네.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가는 과정만 보더라도 그럼요. 이렇게 감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다는 걸 아니지. 직시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부분 참 아쉬운 것 뒤에 같아요. 소련이 있고 뒤에 미국이 예, 있는데 그게 되냐 말이지. 맞습니다. 참. 자, 그다음에 네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 45년이 해방인가 광복인가인데 해방은 맞아요. 예. 해방은 맞는데 요즘 많은 이 글에 보면 45년을 광복이라 떠요. 광복. 그래서 여기에 제가 큰 이제 의문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광복의 광은요. 빛이죠, 빛. 그죠? 빛광자. 예. 그러니까 광복이니까 다시 직역을 하면 빛과 다시 한다. 다시. 복은 다시 복자니까. 네네. 그러면 빛을 다시 맞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보는 거 네네. 일단 맞아요. 다시 빛을 봤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광에는요. 빛 말고 명예롭다는 뜻이 있어요. 명예롭다. 빛 말고. 그럼 이제 광복은요. 이걸 광자를 명예로 보면 명예로운 회복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한자를 소개했는데 선생님 한자 약하지? 예. 여기가 환영이야. 환영 요거. 네네. 환영 광림.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서 보면요. 네. 중국 사람들이 관광에 오잖아. 예. 그럼 저런 이 글자를 써놓는다고. 환영 광림이라고. 나중에 한번 제 말 듣고 네네, 한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네네. 보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환영 광림이라고 다 써 있어. 환영은 뭐 당연히 말 그대로 환영이라는 뜻인데 이 광림의 뜻은요. 요 임은 왔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광자를 이것은 빛이라고 이거 해석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빛이 아니라 네네. 명예로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명예롭다. 예. 우리 상점에 네. 오신 것을 환영하고 내 명예로운 이 방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 와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 약간 뜻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밝은 환영이 아니고 네네. 명예롭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빛광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밝다는 의미가 있고 명예롭다는 명예롭다. 의미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 이 광자가 명예롭든지 빛이든지 간에 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맞아요. 그렇게 봐도 맞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아. 예. 네? 왜냐 1910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이 상실돼 가지고 암흑 세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광복은 뭐냐 주권 회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도 일견 맞아요. 일견. 해방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해방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해방에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 종류의 해방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네. 자, 그러면
요 해방은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 좌파들이 해방을 많이 써요. 예, 예. 예, 우리 우파는 해방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해방은 민족 해방 또는 피압박 민족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 것. 이건 맞아요. 네. 이제 어느 쪽 입장을 보더라도 민족이 그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예, 해방이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요. 네. 공산주의는 근데 해방을 두 가지로 해석해.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네. 민족 해방 외에 국가가 사회주의와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실시되는 것, 그러니까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는 해방을 두 가지 의미로 쓴 거예요. 하나는 네네.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해방인데 네네. 이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은 뭐냐? 네. 대한민국이 노동자가 자본가를 없애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 진정한 해방이 도래한다. 요게 이제 주사파 논리지. 네네. 공산주의 논리가 저렇단 이제 말이죠. 마크시즘이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예, 들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실현돼야 된다. 요걸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예, 독재다 이렇게 예. 하거든요. 아. 그 선생님 프롤레타리아 뜻은요. 네네. 노동자란 뜻이에요. 네. 네. 그 반대말이 부르주아인데 예, 예. 부르주아는 뭐 자본가 또는 뭐 유산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무산 계급이나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 네네. 그 불어를 써서 좀 불편한데 네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면 해방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민족 해방을 해방으로 봐야 되는데 네. 공산주의는 하나 더 나가서 노동자 천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사실을 네네네. 알아달라 이 뜻이에요. 예, 예. 두 번째는 네. 해방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읽어봐 주세요. 세 번째 줄. 예. 해방은 주권이 회복된 해방과 주권이 부여되지 않은 해방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면 주권을 확보한 해방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은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예, 예. 우리가 해방됐는데 네네.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네네. 일본이 망해서 해방된 거예요. 미국의 폭탄 때문에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이. 예. 요거는 주권 회복이 아직 안 된 해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어때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대한민국 독립시켜줄 수 없다. 5년간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네네. 자력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제가 있었지만 일제가 망한 다음에 바로 그냥 네, 중국이 맞습니다. 들어왔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익 마지막 줄에 네. 우익들은 광복과 독립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이 좌파들은요 해방이라는 단어와 민족 민족 해방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것이에요. 예. 참고로 하실 필요가 네, 있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맞죠? 예, 예. 그런데 광복절인가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년 8월은요 해방의 날은 맞죠? 네. 그러나 독립의 날은 아닙니다. 음. 그건 우리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는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고담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네. 48년 정부 수립, 49년은 독립 1주년 기념식, 50년은 제2회 광복절 기념식, 51년 광복 3주년, 해방 6주년. 이게 뭔가 하면 초기에 이게 정부가 이 8월 15일을 기념하면서 내세운 명칭들이에요. 처음에는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 예, 예. 1년 지나서는 독립 1주년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2년 지나서는 제2의 광복절 기념이라고 그랬다고. 이 광복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광복절은 독립 제2회 독립 기념일 기념식이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51년도에도 다시 광복 3주년 그랬다고. 네네.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을 정부가 썼어요. 예, 예. 4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이게 저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48년을 광복절로 보질 않고 45년을 광복절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 보니까
51년 광복 3주년 그 해방을 따로 이제 6주년으로 본 걸 그럼요. 보니까 분명하게 나누어 나눴죠. 놨다는 걸.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확인할 되냐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방 몇 주년, 광복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초창기에는요 광복절을 뭐로 썼냐면 독립 기념일을 다 지킨 것이에요. 예, 예.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뭐 흐물흐물해지면서 네. 정부도 관심 두지 않고 뭐 언론도 잘못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음. 그러면 저게 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볼 거냐 말이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광복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새롭게 빛을 맞이했다. 명예롭게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45년도 광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48년을 광복으로 내가 주장하느냐 이런 겁니다. 49년 5월 달에 정부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그때 8월 15일을요 독립기념일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법안에 네네. 독립기념일 이렇게 예. 그랬는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꾼 거야.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결국 뭡니까? 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 이 광복절. 근데 저 시대의 사람들은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죠. 예, 인지하기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습니다. 예. 70년 명칭이 동안, 바뀌면서. 80년 동안 예, 맞습니다. 정부가 똑똑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만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 이제 광복 45년부터 저저 광복 뭐 77, 예? 건국 74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 네. 아, 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신문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그렇게 나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뭐 백광가 뭐 다 네네. 찾아보면요, 광복절을 45년 8월 15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따라서 48년부터 광복절로 해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현행 우리 법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광복절로만 됐다. 광복절 이렇게. 요게 그 당시 만들어진 게 계속 유지돼 왔어요. 예, 예. 49년에 만들어진 게. 다음에 요 한글날 요것만 개정된 거예요. 이게 추가되지, 추가. 네네. 추가. 그런데 그 광복절을 8월 15일로만 해놓으니까 네. 이게 45년이냐 48년이냐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왔단 말이지. 또 하필 날짜가 또 8월 15일 둘 다 네. 똑같아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건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8월 15일로 맞추자. 아. 네. 근데 네네. 보세요. 48년을 광복절로 보이는 이유를 제가 썼단 말이죠. 한번 읽어봐 예. 주세요. 네. 외국 군대 연합군에 의해 자국 영토가 해방된 사실은 다행스럽지만 이를 최고 등급의 국경일로 기념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 우리가 45년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 그럼요. 그런데 그때 그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거 다행이죠. 그래도 그나마. 네네. 그러나 그날을 45년을요.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국경일로 기념할 만한 자랑스러운 날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자력으로 싸워서 얻은 주권 회복의 성격을 지닌 해방일이라면 네. 당연히 45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45는 우리가 한 게 지주를 안 해요. 예, 예. 우리가 한 건 뭐냐? 48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을 광복이다. 또는 건국 독립기념일. 난 가장 좋은 말이 뭔가면 독립기념일이 가장 이해가 빨라요. 예, 예. 미국도 다 그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독립기념일로 48년 8월 15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생일에 생일. 건국이자 독립일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우리 대통령들은요. 해방 몇 년, 건국 몇 년으로 해야 돼 오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생일, 건국, 독립일 이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8월 15일을 선택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요. 네네. 그래서 이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내건 정부인데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말만 그래 말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을 해놓고서는요. 실제로 한 게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아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예. 짜증나 짜증. 네. 그러니 네네. 국가 정체성 이명박 대통령은 겁자니까 또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참.
보수 대통령을 왜 이래 못하냐 말이지. 보수 대통령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자, 좀 결단의 전 칼을 그래서 뽑아야 할 그 텐데. 마지막 문장에 다시 올려주세요. 윤석열 정부는요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정상화시키다 이 뜻이에요. 저는 가장 이제 가슴 네네. 아프게 뭔가면 45년 8월 15일 정말 우리 꿈에도 그리던 해방된 날인데 예. 그날을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국경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맞습니다. 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말이죠. 전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날도 뭐 광복절도 좋지만 저는 아예 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다 말이지. 전 세계 독립기념일이 다 독립기념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만 말이지 광복절을 그 독립기념일 그 광복절로 해놨는데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45년 8월 15일로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참 속이 터지고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네, 맞아요. 아까 전에도 보니까 8월 15일 집회에서 광복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연사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좀 보셨다고 하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제대로 좀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마지막에 쓰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의 정상화를 예. 진짜 단행을 해서 이런 논란이나 좀 문제들이 좀 정확하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우파의 훌륭한 연사들도 이 내용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예. 잘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뭐 책에 다 나오니까 45년 8월 10일 중요한 날이니까 네네. 광복절이다 말이지. 예? 다시 빚을 봤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네.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는 45년 8월 15일보다 더 중요한 게 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날이 48년 8월 15일이고 그것도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한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뚝심과 해안을 가지고 맞습니다. 건진 날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8년 8월 15일 네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제가 그래서 김고순행을 내가 냉철하게 비판하고 다시 보자는 이유는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갖다가 예? 비난하고 방해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명하자 예. 이런 뜻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학성 교수님 통해서 대한민국과 건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교수님 설명할 때 댓글 보니까요.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나도 이 국민 교육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틈틈이 이런 교육 방송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손가락 선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10월 3일 1000만 서명을 완성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다해 주셔서 10월 3일에 더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한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 특별한 방송을 정광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 많이 들어와 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을 준비를 안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10월 3일 행사를 또 준비하시잖아요. 예. 1000만 서명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꼭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1000만 서명에 담긴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걸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간절한 사람이 모든 걸 얻거든요. 간절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내가 뭐를 해야겠다. 간절한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젊은 학생들이건 또 뭐 40대, 50대 사업하는 분이건 간에 간절함을 가지면요. 그게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광 목사님의 천만 서명, 천만 조직은 정말 간절한 호소거든요. 거기에 애절함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광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망, 애절한 소망을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이 자기 것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남의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내 것으로 해서 이 천만 서명에 접근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의 뭐 100만 거의 자유일보 구독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목사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내 간절함과 애절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도 전광훈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일에 열심히 우리 매진하시자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또 목사님께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교회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